안녕하세요. 뉴욕시티 주현주연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뉴욕 부동산 내 집 구매 후 절세 혜택 포스팅을 다뤄볼까 해요. 집 구매하느라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살면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큰 혜택이겠죠. 렌트를 했다면 보지 못했을 세금 혜택을 내 집 마련 후에 받을 수 있다면 더 뿌듯할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 집 마련 후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저는 회계사는 아니고요.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기본 정보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개개인의 세부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부동산세 감면과 모기지세 공제가 있는데요. 대출을 받았을 경우 모기지 텍스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까 구매한 보람이 생기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세금 혜택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세 감면 혜택은요. 2012년에 시행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콘도나 코압을 구매하고 실거주지로 사용하는 경우 자격 요건이 되는데요. 구매한 아파트의 거주 목적 증명을 위해서 빌딩 매니지먼트에 알리고 매니지먼트에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뉴욕시 Department of Finance에서 결정을 내린 후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돌아오는 해에 텍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1월 5일 이전에 매매해야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후 년에 혜택이 가능해요. 자격 조건으로는 클래스 2에 해당하는 콘도와 코압의 매매 후 실거주지로 이용할 경우인데요. 그리고 한 빌딩에서 3개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중 한 아파트는 실거주지일 경우이에요. 두 번째 부가적 자격 요건은요. 집 명의가 여러 명이라도 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일 실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집 명의가 신탁재산일 경우에는 적어도 한 명의 신탁 소유자나 신탁 관리자 혹은 종신부동산 보유자가 실거주지로 사용을 해야 해요. 세 번째는 부동산 감면 혜택 제외의 경우인데요. 이미 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빌딩이라면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에서 보유세 감면 혜택 설명 드린 적이 있죠. 위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중저소득자 주택일 경우에도 제외가 되는데요. 이미 여러 가지로 혜택이 주어지는 집이기 때문에 실거주지가 증명이 되더라도 절세 혜택에서는 제외가 돼요. 집 명의가 LLC나 혹은 코퍼레이션일 경우에도 제외가 되는데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만큼 사업체가 소유를 하게 되면 혜택에서 제외가 돼요. 네 번째 혜택 범위인데요. 콘도의 경우 뉴욕시에서 발행하는 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서 빌딩의 감정가격의 17.5%에서 28.1%까지 감면이 가능해요. 코압의 경우 연말에 빌딩에서 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계산하고 감면 금액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매달 빌딩 지출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빌딩 자체의 크레딧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코압은 빌딩 전체로 부동산세를 책정받기 때문에 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아파트와 아닌 아파트를 일일이 나눠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신청 방법은요. 빌딩 매니지먼트의 부동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지라고 알리게 되면 부동산세 감면 서류를 작성한 후에 매니지먼트에서 뉴욕시 Department of Finance로 서류를 보내게 돼요. 결정이 나면 감면 혜택이 가능하고요. 2020년에서 2021년 서류 제출일이 2월 15일 마감이었어요. 이 기간에 서류 제출하고 승인된 집주인은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현재 받고 있는 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거주지로 부동산 텍스 감면을 받는 아파트를 예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서류는 부동산세 고지서고요. 맨해튼 원베드 콘도로 클래스 2로 불가되고 원래 1년에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텍스는 9,468불 88전이고 어세스드 밸류는 75,915불이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 어세스 밸류가 6만 불 이상은 17.5%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분기별 부동산세인 2,367불 22전을 17.5%로 곱하면 414불 27전이 공제가 돼서 1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공제받는 금액은 1,657불 8전이 돼요. 감면 후에 1년에 지불하는 부동산세는 7,811불 80전으로 결론적으로는 실거주지로 1년에 1,657불 8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절세 혜택은
모기지 텍스 감면인데요. 감면 방법은 텍스 디덕션과 텍스 크레딧 두 가지의 다른 세금 공제가 있는데요. 텍스 디덕션은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텍스 크레딧은 연방 세금을 측정한 후에 미국 국세청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액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모기지 텍스는 텍스 감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총 수입이 8만 불이고 텍스 공제할 수 있는 지출이 2만 불이라면 2만 불을 세금을 내야 하는 총 수입 8만 불에서 제외한 6만 불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출이자 공제인데요. 2020년 대출이자 공제는 대출금 75만 불까지 이자 공제가 가능해요. 커플일 경우 37만 5천 불씩 공제가 가능하고요. 해당 대출이 실거주지, 제2의 집이나 별장에 해당하는 개인 거주 목적이거나 실거주지, 제2의 집, 별장 중에 한 곳을 공사하기 위해 받은 주택 지분 부채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실거주지 대출 30만 불을 받고 같은 해에 별장 개조를 위해서 20만 불 대출을 받을 경우 총 대출금이 50만 불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 공제 혜택이 가능한 거죠. 대출 이자 공제가 제외되는 경우는요. 첫 번째, 투자 부동산 대출일 경우에요. 하지만 대출 이자를 렌트카세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 팁은 별장을 렌트하더라도 1년에 14일 이상을 거주하거나 렌트한 기간에 10% 이상을 거주했다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대출 이자 공제가 가능해요. 두 번째, 주택 지분 부채가 주택 개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빚이나 학자 대출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 항목별 공제는요. 스탠다드 디덕션과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스탠다드 디덕션은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싱글은 12,200불, 커플은 24,400불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기지 이자가 8,000불, 학자금 대출 이자가 1,000불, 기부금이 1,000불 해서 총 공제 금액이 10,000불이라면 스탠다드 디덕션을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12,200불 공제 금액이라 과세 소득에서 2,200불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일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로 모기지 이자, 기부금, 의료비 등 세금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개별로 나누어서 공제받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기지 이자가 13,000불이고 학자금 대출 이자가 1,000불, 기부금이 1,000불이라 총 공제 금액이 15,000불이라면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을 선택하게 되면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과세 소득을 2,800불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할 때 쉬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직접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좋은 투자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뉴욕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